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네. 들어왔어요. 목소리 들어왔어요. 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앞서 건강 톡톡 네네. 이라는 팟캐스트가 또 있는데 네. 저희와 이제 선의의 경쟁을 또 하고 있죠. 간접 광고.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 네. 쓰고 이제 오래 듣잖아요. 네네. 머리가 아파. 네. 지금 머리 아플 쯤에 지금 다시 만봉 라디오를 녹음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건 아니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일도 많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거는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전 국민이 알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일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비주의. 네, 오늘 오늘 어떤 얘기죠? 두 남자 이야기죠. 복지국가. 그렇죠. 두 남자 그렇죠. 이야기. 간만하게 뜨겁고 좀 단순하지만 네네. 한 분 더 이럴 네. 줄 알고 세 남자. 세 남자 이야기로 네, 그렇죠. 날씨도 오싹한데 약간 네,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세 최근 남자 추워. 그래도 세 남자 우리 부둥 껴야 돼. 그렇죠. 우리 서로 보듬고 안아야 이 추운 겨울. 네, 그렇죠. 그 호트리오라고 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네네. 세 남자 이야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오건호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장님 요즘 내맘 먹이 호프.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정책적인 이슈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 예, 요거 뜨거운 감자죠. 또. 너무 뜨거워요. 네. 이게 진짜 공무원 연금 뭐 그 TV나 어디나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궁금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지난 주말인가요? 네. 공무원 뭐 이렇게 전교조 교청해가지고 여의도 앞에서 12만 명. 12만. 와, 집회를. 그 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뭐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런 말도 있었고. 네. 그만큼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금 자체에 그렇죠. 관심 있는 모든 이슈가 있지 않은가. 네네네. 어떤 그 공무원 연금이 뭐고 국민연금이 뭐고 흔히 말했던 어떤 불합리가 있고 왜 이걸 개혁하려고 하고 한쪽은 개혁이고 한쪽은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쟁점이 그렇죠. 있길래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예.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복지국가를 만드시는데 그렇죠. 네. 이거 쉽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복지기의 다크호스 네네. 호프 네네. 기대주 네네. 오건호 위원장님.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모시 말고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드시면 좀 갑자기 이런 와중에 연결된 건 줄 알고. 이 양반은 저 유부남인데. 그래요? 그죠? 우리는 저 독거. 더 이상 나가지 마. 네네. 갑자기 개인적인 일은 국민이 네네네. 알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네. 우리가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인데 솔직히 그렇죠. 결혼해도 로맨티스트는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네네. 결혼을 하더라도 혹시나 네네. 예, 로맨티스트로 네네. 살아가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네. 거두절미하고. 네네. 연결하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네. 바쁘신 분이죠. 꼭 말해달라. 나 바쁘다. 오늘 저녁에 또 생방송 나와야 이따 그거 그래요? 응원도 해드려야 되죠. 이거 녹음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녹음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솔로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공무원 연금 문제 있잖아요. 예, 어떤 진행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기되는 배경이죠. 네네네. 두 가지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연금 재정 보전, 즉 적자 보전 규모가 너무 크다. 네네. 감당하기 어렵다. 음. 예를 들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국가 예산에서 2조 4천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2조 4천억. 네네. 내년에는 3조 원. 음. 그리고 5년 후인 2020년에는 6조 6천억. 네네. 공무원연금 퇴직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재직자의 보험료만으로는 다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 차액만큼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건데 네네. 그 적자 보전액이 굉장히 급속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2조 4천억, 내년 3조 원이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올해 약 13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전체 예산 총량이 생계급여 총액이 올해 2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총액하고 비슷한 돈이 예산에서
지금 그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가고 있고 문제는 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절감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 근거가 하나고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제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양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비스무리한 것으로 바꾸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고 네네. 이 주제를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저희 시민단체들 간에도 그렇고 진보 진영 간에도 여러 갈래의 의견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논란거리긴 한데 뭐 일반적 수준에서 보면 예. 이렇게 계속 적자 보전을 예산으로 감당하는 게 맞나?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다른 제도로 계속 유지되는 게 맞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낼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주목해서 지혜로운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연금 과하다 깎아야 된다.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예. 국민연금하고 합쳐라. 똑같이 가야지 왜 거기서 더 차이를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하나의 노동자로서 기존에 예. 그 보장받은 권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제약 요소들이 있어요. 임금도 작았고 노동권도 제약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평가하면 그렇게 후한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권리를 깎는 게 이게 민주적으로 맞는 거냐? 네네. 이렇게 해서 계약 안 된다. 계약으로 규정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는 뭐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도 노동자의 권리 훼손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네네. 제 생각엔 더 많은 사람들은 요 두 입장 사이에서 예.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분을 당사자인 한번 만났는데, 아 예. 네네. 뭐 앞으로 이제 재정이 더 들어가는 건 그런데 그간의 공무원 기금을 정부가 다른 곳에 이제 빼다 썼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많이 제기하는 건데, 네네. 저는 선뜻 다 동의하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예. 그건 사실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당사자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전보다는 권리를 깎겠다고 하니까 네. 권리가 침해되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연금 정치가 필요한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주 막무가내예요.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예. 이게 그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고 이거를 어떤 국정에 국민적 갈등 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무적 기획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이게 아주 그 막무가내인데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예. 이건 당연한 건데 이 당사자들과 여러 국민들 전문가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연금 개혁이에요. 예. 그 아주 연금 개혁의 ABC인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러니까 정부 개혁안 내용을 떠나서 일단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사자들이. 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죠. 네네.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예. 기존의 국민연금 재정,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공무원연금 기금. 그렇죠. 공무원연금 기금을. 예. 그래서 그거는 분명 이제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네. 혹은 사과를 할 건 사과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비한 이후에 예. 그래도 공무원연금 제도 그 자체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네네. 이렇게 가야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 정부의 일방적인 그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만 네네. 내용으로 오면 네네. 이제 공무원연금 기금을 막 갖다 썼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이번 그 공무원연금 개혁론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군요. 그럼으로써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발생이 2001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했는데 네네. 조금 이제 뒤로 늦출 수 있는 걸 적자 발생이 조금 빨라진 거죠. 예. 그런 면은 있지만 네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기되는 근본 이유는 공무원연금 제도 내부적으로 예.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예. 네. 그다음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 음. 이 둘이 갭이 너무 크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1조, 2조였지만 앞으로는 뭐 6조, 10조씩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제도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지적됐던 공무원연금 기금을 막 썼다라는 건 일종 외부 환경 변수인데 그게 지금 논의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과하고 보전해 줄 건 보전하고 예. 또 깔끔하게 처리하면 개혁 논의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음.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자꾸 이거를 이유로 해서 또 예. 비판하고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예. 그럼 정부가 올해 하필 이걸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이제 밀어붙이는 거는 그럼 그만큼 재정 위기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다른 뭐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 재정 적자 폭이 크니까 네네. 개혁은 빨리 해야죠. 예.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 개혁안 보면 2080년까지 예. 앞으로 65년 이후에 재정 로드맵을 제출한 겁니다. 네네.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시간을 갖는 건요. 예.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게 당장 올 연말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시기를 못 박아놓고 예. 정부가 아니죠.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좀 그렇죠. 새누리당 시간을 김무성 좀 하려고 대표가 그랬는데 저기 예. 청와대 계신 분이 오다 나온 거죠. 못 받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 그 연금 개혁은 굉장히 미래 장기적으로 장기간의 네네.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요. 예. 2년, 3년, 5년씩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9월 달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네네. 아주 웃음거리죠. 연금의 연자도 모르는 국정 네. 운영자라고 얘기 들을 거예요. 3년도 아니고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대통령이 개혁을, 오랫동안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우리 박근혜 저는 대통령 전혀 그런 분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국회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각각의 국민적인 쟁점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또 예.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예. 한 번 더 진지하게 참여하거나 관찰해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의정 생활을 오다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그래도 적자 보존액이 2조 4천 뭐 3조 6조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론적으로 아마 확실하게 추정 가능한 현재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험료, 그다음 연금액, 예. 그다음에 퇴직자 수, 예. 그다음에 퇴직자들이 살아갈 평균 수명 네네. 뭐 이런 변수들을 조합하면 계산 추계가 나오죠. 예. 그렇다면은 뭐 논란보다도 원칙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거의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일단 기존 권리를 깎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네. 저도 이제 재정 절감 개혁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공적 연금 제도이니까 예. 일정하게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일종의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복지에 쓰라고 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공무원연금 지원으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예. 적절하게 조정하다 이런 문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재정 절감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재정을 절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개의 논점으로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안전행정부가 제출했던 재정 개혁안을 요약해 드리면 예. 한 20% 삭감하겠다는 거죠. 20%.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 삭감하겠다는 게 안행부 아니었어요. 네. 예. 예, 그거를 이제 새누리가 받아서 새누리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재직자나 수령자에 따라 삭감폭은 좀 다른데요. 네. 일단 지금 재직자 기준으로 보면 한 20% 삭감하겠다. 네. 그 대신 이른바 하우 상박 음. 요소를 부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부분적으로요? 예, 부분적인 하우 상박과 대략 한 20% 삭감하는 방안으로 지금 새누리당 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라든가 담당자 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 테이블을 구성해서 하자라는 예. 다소 이제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안을 내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는데 예, 예. 거기 대표자분이나 분들이 여러 토론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우리도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동의한다. 예, 예.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걸 밝히세요.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냐. 예, 예. 그거를 항의하시는 거고 아마 이런 국민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예. 어느 정도 재정 절감하는 선에서 마무리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네. 상위, 중위, 하위직을 다 깎을지 아니면 하우 상박적으로 깎을지 음. 뭐 그런 안을 둘러싸고 저는 이제 상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 하후 상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래 직급 재직 기간이 짧은 분들도 연금을 좀 두텁게 지급하고 오래 재직하고 이런 분들은 좀 연금을 깎고 뭐 국민연금처럼 균등지수를 좀 도입하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하우 상박이라고 하면 네네. 이제 상층은 박하게 깎고 네. 네. 하층은 거꾸로 더 후하게 주겠다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 네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쓰이는 용어로서의 하우 상박은 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깎지 않거나 조금만 깎고 예. 상위직은 더 많이 깎자. 뭐 그런 의미에서 누진적 삭감이라고 할까요? 누진적 네네. 사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새누리당 안을 보면 예. 법 개정되면 법 개정 이후 시기부터는 예.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제도로 전환해서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 안에 있는 소득 재분배 요소를 집어넣어서 예. 하우 상박 효과를 낳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설계도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만복을 비롯해서 이제 뭐 관련한 복지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간에 여기서 이제 입장을 내기 어렸던 게 그 워낙 또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예. 네, 그런 원인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많이 드러났나요? 네. 일부 이번 국정감사 때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아주 포괄적인 자료여서 예. 지금 공무원연금 제도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줄 수 있는 자료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개혁하자라고 개혁안을 짜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예, 데이터. 예. 사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도 저희 정책팀에서 예, 예. 내만복 개혁안을 내자. 네네. 왜냐하면 빨리 정부나 여당에 대항하는 안이 나와야 논점도 더 부각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 국민적 테이블을 만들라는 것의 근거도 더 강화될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이런 11월 3일주에 낼라 그랬다가 못 냈고요. 네네. 이제 11월 10일주 다음 주죠. 네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개혁안을 내려고 하는데 예.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뭐 요거에 바탕으로 해서 네네. 대략 안을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적합한 안이 가장 적합한 예. 안이 네. 나올 것이다. 기대하겠습니다. 내용의견을. 예. 일부일 수도 있고 대부분 관심이 가는 게 공무원 연금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한 축에. 예. 공적 연금에는. 예. 예. 그런데 이 공적 연금 자체 연금이란 자체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의 현수막에는 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올려야 된다,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로 주장하는 현수막도 있고 별의별 지금 예, 의견이 현수막이 막 좀 있어가지고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적 연금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시켜야 되는지 좀. 그것도 이제 중요한 핵심 주제죠. 네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은 공무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목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심 기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깎이면 예. 국민연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공적연금의 하향 예. 평준화 네네.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같이 손을 잡고 공무원연금 계약을 막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얘기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하자. 예,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예. 40년 가입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공무원연금 급여율은 76%예요. 예. 국민연금은 40%이고요. 네네. 그러면 차이가 공무원연금은 크네요. 이제 하향하고 네. 국민연금을 중향 상향시키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네네.
뭐 60%에서 만날 수도 있고 40%에서 만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일종의 뭐 이런 공무원 노조나 또 시민단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게 국민연금 상향해서 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앙 평균하자. 뭐 중앙 이런 평준화. 네. 예, 그 굉장히 설득력 있고 있어 보이는데. 예. 매력적인데 네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썩 이 방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예.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죠. 만나는 거 모양인데 아름답죠. 연금 개혁에서는 최상의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고령화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건 고령화된 그 분이 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지금 고령화와 수명 연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간 개인연금에 들어가면 네네. 받는 기간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아, 사적 요새는 뭐 연금에는. 백세 연금 보험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네네. 기존에 보면 뭐 85세까지 받는 걸로 하고 80세까지 받는 걸로 계약을 맺으면 네. 내가 90 혹은 100살까지 살아버리면 그 이후 기간에는 못 받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공적연금의 강점이 그렇지 돌아가실 않죠. 때까지 예.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공적연금의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할 재정이 엄청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네. 지금 국민연금 40%를 평균 수명까지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이 그 은퇴 이전에 내야 될 보험료율은 적정 보험료율은 16%예요. 16%.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0% 급여를 약속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를 받으려면 즉 예. 후세대한테 재정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려면 예. 15 내지 16% 정도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는 9%밖에 못 내고 있죠. 현행 9%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도 그 급여율을 더 높인다면 40에서 50으로 높인다 그러면 예. 예. 보험료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건 미래 일이고 예. 내는 건 지금 내야 보험료율 되고. 인상에 따라 우리가 납부하는 건 현재 일이기 때문에 네네. 보험료율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겠지만 즉 중심권 노동시장에 중심권이 있는 분들은 내겠지만 주변부에 예.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은요. 예. 국민연금 인상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각지대가 많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는 보험료도 올리고 국민연금 급여율을 상향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네네. 의도한 거와 거꾸로 국민연금 굉장히 엄한 놈이에요. 보험료를 안 내면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각지대가 이 있는 보험료 거고. 예.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더 배제될 개연성이 큽니다. 예. 사각지대를 낳는 거예요. 예. 예. 사각지가 더 커진다. 중심권 경제활동 인구들은 급여율도 올리고 국민연금 혜택을 더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처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 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국민연금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예. 또 하나의 공적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기초연금이죠. 아, 예, 예. 그래서 기초연금은 인상하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냈느니 안 냈느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대한민국 관련이 시민으로서 없죠. 65세 이상이면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보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합니다. 네네. 따라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 안 내고 능력에 예. 따라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죠. 네네. 그런 면에서 그 공적연금 강화를 기초연금 인상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제안하죠. 다음 주 내만복 안에도 이런 내용이 또 담기겠네요. 그러면 기초연금 강화. 저희가 사실 강화. 뭐 네네. 운영위원들 몇 분하고 정책팀하고 사전 논의를 한 두세 번 했고요. 네네. 대략 공적연금 강화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가자. 아마 이런 내용이 담겨질 겁니다. 네네. 예, 정부가 그리고 밀어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국민 포럼이라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코미디 네. 포럼이죠. 예. 코미디 포럼이요. 개콘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과 운영위원이신 김용순 선생님이 네네. 코끼리 쉽게 옮기기라는 책을 지난 여름에 출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찬리 판매 중인. 그렇죠. 예. 그때 그 코끼리가 그 연금 개혁이고요. 네네. 연금이죠. 그리고 옮기기가 개혁을 하는 건데 네. 영국에서 공적 연금을 합의적 방식으로 그 개혁에 성공한 거를 다룬 책이에요. 네네. 거기를 보면요. 블레어 정부 때 2000년대 초반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7, 8년 동안 네네. 논의를 해서 그 개혁을 이루고요. 예. 첫 번째 개혁 원칙은 팩트. 사실에 기초해서 논의하자. 네네. 사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방대한 그 실태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요청에도 제공할 수 없음, 너무 복잡해서 자료 산출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정부가 당사자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유리한데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지만 아주 권위 있는 답변이 없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정도로 그 실태 보고서를 내고 예. 또 그거에 기초해서 전 국민적 토론을 하고 국민들끼리 투표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굉장히 의견 차이가 컸었는데 실태를 확인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이걸 거듭하다 보니까 좁혀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차이가. 합의적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금 국민 포럼이라고 해서 진행했어요. 아, 예.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 선생님이 주소 들은 책을 거구나. 내시니까 그걸 어디서 봐가지고 그 책 사서 보신 것 같은데. 예. 이걸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국민연금 포럼이 지지난주에 했는데요. 네네. 전날 보도자료 나왔어요. 다음날 한다고. 하루 전에 알려줘. 그리고 전날 밤과 네. 이게 오후 4시에 했는데 당일날 오전에 그 패널들을 섭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 네. 예. 아니 하루 전 보도자료를 국민들이 어찌합니까? 예. 그리고 계획 안에 보면 시간이요. 네네. 앞에 장관님 인사와 맨 끝에 장관님 마무리 인사까지 합쳐서 1시간이에요. 아, 인사로 한 시간. 인사 말씀 듣다 끝나네. 개콘에서 이런 코너를 이런 기획을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더 잘할 겁니다. 예. 우리 내만 보기 저 회원분들 모시고 공개 방송 한번 하려 그래도 뭐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연극할 때는 뭐 거의 그렇죠. 석 달 넘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2월달 지금 3주년 기념 그렇죠. TF니까 네. 근데 해야죠. 네. 한 정부 부처가 준비하는데 전날 공지하고 당일날 섭외하고 말이죠 패널을.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너무해요. 이거 우리 정부지만 진짜 부럽습니다. 이건 예. 가히 장관이네요, 장관. 예.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건 또 이제 공무원 노조 관계자분이 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계약의 이제 의도가 이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을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주장까지 또 그런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가지 지점에서 네네. 그러한 우려를 전하고 계신데요. 네. 하나는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면 또 국민연금도 네네. 또 훼손될 것이고 예. 공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적연금 사적, 시장으로 갈 예. 수밖에 없다. 네네. 뭐 이런 논리적 수순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네. 이번에 공무원연금은 깎지만 예. 그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민간에 비해서는 불리해요. 예, 그랬죠. 민간에 비해서는 39%밖에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예.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그러면 이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네네. 이것도 적립한 퇴직금을 가지고 자산운용 시장에서 돈놀이 할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또 연금 민영화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두 주제 다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럴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있고. 예. 첫 번째 쟁점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하게 예. 국민연금도 그 안에 지금 그 개혁의 필요성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40%를 받지만 보험료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낮게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어떻게든 급여를 더 이상 깎지 않을 거라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그런 개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아무래도 그런 개혁의 압박이 더 커지는 면은 있지만 혹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내부에 예예. 그런 개혁 필요의 내재적 요소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연금이 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것도 이런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의 신뢰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민간만큼 올려주면 적립금이 쌓이니까 그것이 사적 자산 시장에 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적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립하지 이제 않으면? 네. 사적 연금 자산 시장으로 가는 우려는 사라지는데 네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그러면 현 정부가 퇴직금을 쌓아놓아야 되는데 안 쌓아놓는 거죠. 그럼 다다음 정부가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적립하면 사적 자산 운용에 우려가 생기고 적립하지 않으면 현 정부가 재정 부담에서 도망가 버리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면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공단이 예. 공적 주체가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민간 자산시장 운용자한테 준다 이런 예, 예. 비판은 좀 피할 수 있어서 아주 뭐 이렇게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운영 주체가 이제 공적 기관이면 되겠네요, 그거는 또. 그렇죠. 운영 네네네. 가버넌스를 민주화시켜서 공무원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금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돈이니까, 당신들의 돈이니까. 네네네. 어쨌든 새누리당 정부 안은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희는 국민연금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필요도 있고 재정 절감의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네네. 지금 임시적으로 저희 안을 요약하면 누진적인 하우 상박이에요. 누진적인 하우상. 예, 그래서 가능한 최하위 노동자들의 연금,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 삭감은 없거나 최소화하고 예. 중하위직부터 누진적으로 조금씩 깎아가서 고위직을 왕창 깎는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과 혹은 새누리당 안과 뚜렷한 논점을 형성해서 예. 뭐 꼭 저희 안이 최선이진 않겠죠. 네네. 국민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내 만복 안을 기대해 보고요. 오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고 공무원 연금 개혁 진짜 공문 탭을 놓여서 네네. 제대로 한번 하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요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원래 그렇죠. 그런 네. 것만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쉽게 네, 그렇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만복 라디오 오늘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그렇죠. 그 지점만 딱딱 네.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정부안을 보면 꼭 독소조항이 뭐가 있어요. 네, 꼭 있어. 겉으로 보면은 이쪽이 잘못된 거 바꾼다는 거 싶은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좀 있어요. 담배값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석 달 만에 쇼 붙여야 되는 그런 네네. 절박한 시기적 압박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올해 안에 네. 이거를 이제 매듭 지려고 하는 정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썩 그렇게 네네. 공감이 가지만은 않는 네네.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오늘 논의에도 네. 나왔었지만 팩트를 까면 그렇지. 일단 먼저 까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까면 네. 꼼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놀이를 하더라도 내 네. 카드가 다 나왔는데 그렇죠. 다 카드를 봤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점진적 성장이든 발전을 할 수 있는 건 대안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까면 뭐 좀 내가 나만 손해인데 이거 당연히 그럼 그건 거네. 서로 정부랑 이제 서로 뭐라 그럴까 포커페이스? 네네. 그러니까 원래 한 장씩 이렇게 까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네. 카드 쓰잖아요. 근데 그거만저도 안 까면서 이렇게 서로 포커페이스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가? 갑자기 네. 한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한 달 갑자기 나타났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갑자기 갑자기 왜 개혁이야? 네.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하라는데 갑자기 공무원 제도를 연금 제도를 개혁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그죠? 거의 그죠.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이 공무원 네. 연금 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전국에 핵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죠. 네. 시민사회들도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예, 예. 한 달 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예, 예. 갑자기 대표 발의를 새누리당 대표께서 예, 하시면서 예. 우린 정부안과 유일하게 딱 일체 보면서 네. 연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죠. 요거 일단 내만보관을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고민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이 말씀했던 누진적 하우상바,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집중하자. 그렇죠. 아,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하자. 예. 예, 그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네. 다른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저희 트위터나 페이스북 내만복 예, 소개 한번 블로그에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네네. 내만복 블로그는 mywelfare.or.kr. 네네. 네. 그리고 만복 라디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바로 댓글 다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 다른 좀 의견,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어 바람으로 해야 돼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많은 청취자분 공무원연금 또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기초연금 포함해서 네. 다 이게 지금 미래 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